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1.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4. 추가적인 유해, 위험 요인의 존재 여부는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죠. 정답은 3번. 자율안전관리업체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심사 면제는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는 내용은 아니죠. 다음 중 흙막이벽 설치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강제 널말뚝 공법, 지하 연속벽 공법, 어스앵커 공법은 흙막이벽 설치 공법이지만 정답은 4번 트렌치컷 공법은 중앙 부분을 굴착하는 공법이죠. 다음 중 차량계 건설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불도저, 스크레이퍼, 항타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이지만 정답은 3번 타워크레인은 양중기의 종류죠. 달비계를 설치할 때 작업 발판의 폭은 최소 40cm 이상으로 해야 하죠. 정답은 2번. 높이 2m 이상인 경우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높이 5m 이상인 경우 작업 발판의 폭은 20cm 이상이죠. 가설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따른 통로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해야 하죠. 2. 작업 발판의 최대 폭은 1.6m 이내이어야 하죠. 3. 비계 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정답은 4번.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 길이는 10cm가 아니라 겹침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죠.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죠. 2.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해야 하죠. 3.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하죠. 정답은 4번.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가 아니라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죠. 다음은 강관 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나열한 것은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해야 하죠. 정답은 2번. 기역 4m 이하, 니은 10m 초과, 디귿 10m 이내죠. 구축물의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3.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죠. 정답은 4번. 구축물의 구조체가 안전축으로 설계된 경우는 안전하게 설계되고 시공되었으면 안전성 평가는 필요 없겠죠?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조립도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음 방법, 단면 규격, 재료의 재질은 조립도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정답은 4번. 재료의 구입처는 조립도의 표기사항은 아니죠? 철골 구조의 앵커볼트 매립과 관련된 준수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기둥 중심은 기준선 및 인적기둥의 중심에서 3mm가 아니라 5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죠. 2. 앵커볼트는 매립 후에 수정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죠. 3. 베이스 플레이트의 하단은 기준 높이 및 인적기둥의 높이에서 3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죠. 4. 앵커볼트는 기둥 중심에서 2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죠. 이동식 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위한 거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할 것. 4.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동식 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죠? 절대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토사 붕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 부재로 옳지 않은 것은? 흙막이 판, 말뚝, 띠장은 흙막이 지보공 부재이지만 정답은 3번. 턴버클은 와이어 등을 죄는 데 사용하는 부품이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는 정기점검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이죠. 정답은 4번. 지표수의 흐름 상태는 굴착 작업 시 사전 조사 사항이죠. 추락 방지망 설치 시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매듭 있는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200kg 중 이상이고 폐기시는 135kg 중이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 보호망 설치, 출입 금지 구역 설정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죠. 정답은 1번. 투하 설비 설치는 물체를 투하할 때 설치하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지보공, 거푸집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죠. 2. 높은 곳으로부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호퍼로 받아 거푸집 내에 꽂아 넣는 슈트를 통해서 부어 넣어야 하죠. 정답은 3번.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이 도게 될 수 있죠. 4. 콘크리트를 한 곳에만 치우쳐서 타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직재, 수평재, 가시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 밑단의 수직재의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시공자가 안전을 고려하여 임의대로 결정한 후 설치할 것. 시스템 비계 사용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벽 연결재 설치 간격은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죠. 달비계, 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안전계수의 기준은? 1.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는 10이 아니라 5 이상. 2.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목재는 5 이상, 강재는 2.5 이상이죠. 3. 달기 와이어 로프의 안전계수는 5가 아니라 10 이상.
정답은 4번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죠. 거푸집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타설, 말뚝박기는 침하 방지의 직접적인 조치이지만 정답은 1번 수평 연결재 사용은 거푸집 동바리 좌굴 방지를 위해 사용하죠. 거푸집 동바리 구조에서 높이가 Z는 3.5m인 파이프 서포트의 자굴 하중은 단 상부 바지판과 하부 바지판은 힌지로 가정하고 단면 2차 모멘트 I는 8.31cm 4승, 탄성계수 E는 2.1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 파이프 서포트의 좌굴하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좌굴하중을 구하는 공식은 n파이 제곱에 L 제곱분의 2i로 n은 상부 바지판과 하부 바지판이 힌지로 양단 힌지의 경우에는 1을 사용하죠. 2는 탄성계수, i는 단면 2차 모멘트, L은 부재의 길이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n은 1 곱하기 파이의 제곱 곱하기 높이 3.5m, 3.5m를 cm로 바꿔주면 350cm죠. 350의 제곱 분의 탄성계수 2는 2.1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을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로 바꿔주면 10의 2승이 되겠죠. 2.1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단면 2차 모멘트 I는 8.31 4제곱 센티미터 8.31 계산하면 14,060N. 정답은 1번 좌굴하중은 14,060N이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